포인트 성형외과 박남석 원장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요, 눈매 교정 수술 후에 눈매 교정이 너무 과교정돼서 놀란 눈이 되거나 과교정된 것 때문에 당김이 너무 심해서 눈을 뜨기가 힘들거나 눈을 떴을 때 당김으로 인해서 두통이 오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눈매 교정을 너무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또 그 눈매 교정은 무조건 좋다라는 그런 어떤 주입식 어떤 결과 때문에 성형외과에 쌍꺼풀 수술을 하면은 눈매 교정을 다 해야 되는지 압니다. 물론 눈매 교정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한국인들의 경우에 제가 수술을 해보면 눈매 교정을 하는 게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안검하수 수술하고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예, 일부 선생님들은 안검하수 수술에 이게 연장선에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가성안검하수가 많다. 가성안검하수라는 거는 진짜 안검하수가 아니고 눈 주변에 조직이 많고 눈두덩이가 이렇게 눌린 듯이 아니면 피부가 처졌듯이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걸 안검열이라고 하는데요. 이 안검열을 덮고 있어서 마치 안검하수처럼 보이는 걸 가성안검하수라고 합니다. 그런 가성안검하수에서 수술을 너무 의사들이 무분별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눈매 교정 자체가 분명히 좋은 수술이면 분명합니다. 제가 한 번씩 언급을 하는데요. 좋은 약이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고 그 약을 안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미용적으로 약간의 눈매 교정을 함으로써 눈을 시원하게 해주고 눈을 밝아 보이게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무분별하게 혹은 또 눈매 교정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한 이해 없이 그냥 단순하게 수술을 하면 된다. 혹은 또 많은 병원에서 큰 대형 병원들이 수면 마취를 하고 알지도 못하는 의사가 그냥 절개를 해가지고 눈매 교정을 합니다. 수면 마취를 하고 눈매 교정을 하면 제대로 맞춰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수면 마취를 깨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잡아줘야 되는데 그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수술을 하자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 않은 게 대형 병원의 현실인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제 저 역시도 눈매 교정을 할 때는 절개보다 비절개를 가장 선호하는 큰 이유 하나가 오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개가 확실하고 쌍꺼풀이 안 풀린다고 생각을 하는 많은 분들이 있고 또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쌍꺼풀을 안 풀리고 또 늘어진 살을 제거하려면 절개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선입견 때문에 성형외과 선생님마저도 절개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절개를 하면은 굉장히 수술을 복구하기가 힘들어지고요. 또 절개를 하는 순간 부기와 또 여러 가지 조직의 부종, 여러 가지 변수들, 피가 나고 그런 것 때문에 또 멍이 안에 조직 안에 들면은 또 그것도 변수가 됩니다. 근육 내에 멍이 들면은 더 큰 변수가 되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절개를 했을 때 그 편차를 맞추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수술의 경우에는 가급적 절개를 안 하고 비절개를 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그거기도 합니다. 사실 완벽하게 맞출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쌍꺼풀 수술을 제일 잘하는 사람도 완전한 대칭을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개 눈매 교정을 하면서 절개 쌍꺼풀을 하면서 눈매 교정을 동시에 하는데 더군다나 수면 마취로 이분도 수면 마취로 하셨다는데요. 수면 마취를 하면서 안검 거근을 자르고 앞에다 당겨주는 수술, 그걸 리베이터 아포뉴로시스 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거근 전진술을 하면은 도대체 얼마를 잘라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눈을 떠서 이제 환자분과 대화하고 눈을 뜬 상태에서 보면서 하면은 그래도 정확합니다. 그조차도 마취 주사를 하기 때문에 부분 마취를 하기 때문에 눈이 부어 있어서 사실 맞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매 교정을 절개로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기 쉽습니다. 과교정된 거죠. 또 수면 마취를 하는 환자분이 나중에 확인을 하더라도 약간 깬 상태에서 약간 졸립기 때문에 눈을 제대로 못 뜹니다. 거기서 이게 잘 뜬 거다고 맞춰서 딱 크게 띄워놓으면은 나중에 완전히 환자분이 의식을 차리고 깨어버리면 눈이 너무 과교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면 마취를 하는 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수면 마취를 하면 저도 수면 마취를 가끔 합니다만은 수면 마취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수면 마취를 하게 된다면 모든 거를 다 박리를 하고 다 노출이 된 상태에서 환자분을 깨우고 완전히 의식을 차릴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눈을 뜨는 걸 보면서 그때 당김의 정도를 결정을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일 것입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지금 눈이 거의 여기 하얀 자가 거의 안 보이지만 좀 보일랑 말랑하죠. 사배간이 될 정도로
눈이 사배가는 여기도 하얀 자가 보여야 되지만 사실 놀란 눈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눈을 저렇게 뜨고 다니면요. 아무리 이게 잡아주고 있다 그래도 피곤하고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하고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눈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 수술한 지 16일째입니다. 그래서 제 수술을 결심을 하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 수술을 하는 거는요, 눈이 놀란 것보다도 사실 눈이 너무 힘들어서입니다. 환자분한테는 극한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속눈썹이 이렇게 있고 눈을 감았을 때 모습이 있다면 여기에 건판이 있죠. 제가 항상 설명드린 건판이 있고 안검거근, 리베이터 머슬이라고 하는데 안검거근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거근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환자분이 하신 수술은 이걸 이렇게 자르고요. 이만큼이 없애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여기다 갖다가 고정을 하는 겁니다. 앞선 사진에서 제가 전후 사진에서 유튜브에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 고정이 좀만 아래로 가도 점막 들림 현상이 생깁니다. 사실 이분도 점막 들림이 좀 있죠. 잘 보이진 않지만 점막 들림이 있고 이렇게 이 방향에서 이렇게 당겨 버리니까 눈이 이렇게 들려 버리겠죠. 그래서 안검 외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수술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지금 이거가 이만큼이 없어져 있고 여기에 가서 고정이 돼 있죠. 그러므로 이 부분을 다 박리를 해서 유착을 해체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요. 눈을 감았을 때 이렇게 돼 있죠. 건판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갭이 생길 것입니다. 이게 거근막이고요. 여기까지는 근육이 와 있을 것입니다. 이분도 실제 그랬고요. 안검거근에 근육이 와 있고 여기서부터는 근막으로 바뀌어 있고 여기서 딱 떼내니까 이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대로 수술을 멈춘다면 안검하수가 심한 안검하수가 오겠죠. 초기에는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밑에는 뮬러근이라는 근육이 있기 때문에 그 근육이 보상으로 눈을 뜨는데 일조를 합니다. 그러다가 얘가 뮬러근이 힘을 탁 풀려버리고 이제 난 지쳤어. 이제는 눈을 뜰 수 없어.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심한 안검하수가 와서 눈을 아예 못 뜨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고 나올 수는 없고요. 이 갭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다시 당겨서 하면 눈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갭을 채우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로테이션 플랩이라고 플랩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절제를 합니다. 로테이션 플랩이란 건 한국말로 회전 비판술입니다. 회전 비판술. 이제 결국 이 근막의 길이를 연장을 해서 여기까지 이 갭을 메꿔야 되겠죠. 그래서 길이를 연장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이 부분을 여기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이만큼의 길이가 연장되겠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여기가 이런 식으로 내려오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갭이 생길 겁니다. 다시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또 갭이 생길 것이고요. 이거를 여기에 고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근에 그러니까 안검거근의 힘을 이걸로 전달을 시키게 만드는 게 회전 비판술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지금 이렇게 갭이 발생을 하였죠. 이렇게 건판이 있고 이렇게 갭이 발생하였죠. 이 갭을 막는 다른 방법입니다. 그거는 측두근막 이식수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측두근막 이식술. 이게 이쪽 측두근에 이게 근육이 있는데요. 여기에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근막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검거근의 끝부분에 있는 근막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강도도 좀 비슷하고 그래서요. 이 부분을 이식을 해서 여기와 여기를 꼬매주면은 여기 안검거근이 눈을 뜰 때 당기는 힘을 이 건판에 전달할 수 있도록 수술을 하는 방법이 측두근막술입니다. 단점은 이곳에 흉이 생기겠죠. 물론 잘 머리카락 때문에 안 보이는데요. 그리고 두 가지의 수술을 한꺼번에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당연히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환자분이 이쪽 부위에 통증도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는 경우는 아까 회전 비판술하고 달리 기존 수술로 이 부분이 많이 너덜너덜해지거나 별로 이 근막의 상태, 끝부분의 상태가 좋지 않거나 이 근육까지 거의 잘라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퇴축이 왔을 때 그렇게 수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근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알로덤을 이용할 방법이 있습니다. 알로덤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코나 또 혹시 다른 부분에 많이 쓰는 인공 진피입니다. 사실 인공이라 그래서 사람이 만든 건 아니고요. 그 사체의 진피를, 사체 이 피부 아래에 바로 있는 진피를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마레이로 면역을 완전히 없애버린 상태에서 제품을 생산한 게 알로덤입니다. 이 알로덤을 이 사이에 습두근막처럼 붙이고 꼬매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러한 퇴축 교정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눈을 크게 뜨는 거, 이거보다 더 이상으로 뜨는 거를 안검 퇴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퇴축술 해가지고 이 안검 퇴축술이 이렇게 내리는 수술인데 사실 퇴축이라는 의미는 눈을 너무 크게 있는 놀란 눈을 말하는 거고요. 어찌 보면은 정확한 명칭은 퇴축 교정술이 맞을 것 같습니다. 퇴축을 교정하는 수술, 그래서 퇴축 교정 수술 이게 맞을 것 같고요. 이분의 경우에는 퇴축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눈매교정 과교정으로 인해서 이 과교정을 이완시키고 눈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퇴축 교정술을 응용한 케이스입니다. 이 수술 후의 모습을 보면요, 아직 뭔가 부기가 있는데요. 일주일째 사진이라서요. 눈이 굉장히 편안하고 정상적인 눈, 그리고 검은자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덮여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더 회복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정밀하게 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상태를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거고요. 최대한 양측을 맞추지만 약간 라인이라든지 그런 차이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퇴축 교정 수술을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아예 안검하수를 유발을 시켜서 최대한 여기에다 점막에 눈을 거의 못 뜨는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최대한 이거를 여유 있게 만든 다음에 다시 눈매 교정으로 조절을 하는 그런 방식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저는 동시에 하고 만약에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다면 비절개 눈매 교정이나 혹은 약간 열어서 부분 절개로 미세 조정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교정된, 눈매 교정이 과교정된 환자분들이 요즘 최근에 눈매 교정 수술이 저변화되면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면은 이 부분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고요. 또 이 상태라면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6개월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환자분은 고통 그 자체고요. 또 6개월 후면은 이러한 게 완전히 조직이 딱 붙어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수술을 더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병원에 방문하셔서 이런 부분은 교정을 하는 게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포인트 성형외과 박남석 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